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믿고 계시진 않나요?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야. 많이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겠지. 정말 많은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원장님, 저는 매일 운동 열심히 해서 병원 올 일 없을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지난 45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살면서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본 결과 무려 99%가 잘못된 운동 습관 때문에 병원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같은 운동을 해도 누군가는 90세까지 팔팔하게 사는데 누군가는 65세에 무릎이 다 닳아버려 지팡이에 의지해 살게 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운동의 방법과 몸 상태에 맞춘 선택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4세 김정환 어르신께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게 자랑이었는데 요즘 무릎이 시큰시큰해서 혹시 몰라왔어요. 하고 내원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이미 관절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무리했다면 수술까지 갔을지도 모르는 상태였죠. 운동은 잘하면 최고의 명약이지만 잘못하면 평생 고생하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운동에 대한 99%의 오해를 깨고 여러분 몸에 맞는 똑똑한 운동법을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72세 김종수 씨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김종수 어르신은 평생 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하신 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즐길 수 있겠구나 하며 산에 오르는 재미에 푹 빠지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청계산, 관악산을 번갈아 가며 올랐고 등산 모임에 나가 동년배들과 함께 땀 흘리며 웃는 게 무엇보다 행복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시큰시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근육이 붙으려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어느 날 등산길에 무릎에 퍽하고 빠지는 느낌과 함께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결국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오셨고 MRI를 찍어보니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뼈끼리 부딪히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남들은 집에서 가만히만 있는데 나는 건강해지려고 매일 산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를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운동의 양이 아니라 질과 방법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도 혹시 나도 좀 더 움직여야지 하며 무작정 무리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부터는 김종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삼아 운동을 조금 더 똑똑하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허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대표 운동, 바로 윗몸 일으키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나이가 드니 뱃살이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매일 밤 드라마 보면서 윗몸 일으키기 100개씩 하고 있어요. 이거 좋은 거 맞죠? 서울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성태 씨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학교에서 교편을 잡다 은퇴하신 뒤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 시작하신 운동이었죠. 특히 TV에 나오는 멋진 연예인들처럼 식스팩까지 만들어 보고 싶어 더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 어느 날 허리에서 찌릿하고 번개치는 듯한 통증과 함께 그대로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옮겨진 후 저를 찾아오셨는데 MRI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죠. 추간판 탈출증, 흔히 말하는 디스크 파열입니다. 박 씨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뱃살 좀 빼서 손주들한테 멋진 할아버지 모습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평생 허리를 못 쓸 수도 있다니?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듣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 윗몸 일으키기는 젊고 허리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험한 동작입니다. 허리를 구부릴 때 디스크는 마치 물풍선의 한쪽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무려 340kg. 이는 성인 남성 80명이 허리에 올라탄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디스크 속 수분이 줄어 탄력이 떨어지고 디스크를 둘러싼 섬유륜도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리면 디스크가 터져나와 신경을 눌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뱃살을 빼고 싶으시다면 허리를 구부리는 대신 데드버그 같은 운동을 하세요. 등을 바닥에 붙인 채 무릎을 들어 올리고 팔을 천장 쪽으로 뻗은 뒤 서로 반대의 팔과 다리를 천천히 내렸다 올리는 운동입니다. 허리 부담 없이 복부 깊은 코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곧이어 목이 뻐근할 때 습관처럼 하는 목 돌리기. 그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목이 뻐근하네.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면 시원하지.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이 굳거나 어깨가 뭉치면 크게 원을 그리며 목을 돌리곤 하시죠. 인천에 사시는 75세 최순자 어머님도 그러셨습니다. 매일 아침 뜨개질을 하는 게 낙이었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 목이 뻣뻣해져서 수시로 목을 크게 돌려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니?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목을 돌리다가 갑자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팔부터 손끝까지 전기가 오듯 찌릿찌릿. 감각이 둔해지고 숟가락질도 어려워졌습니다. 며칠을 파스만 붙이며 참으셨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딸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오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목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신경근 압박. 최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뻐근해서 그냥 시원하라고 돌린 것뿐인데 이렇게 팔을 못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목은 허리보다 더 정교하고 약한 구조입니다. 작은 디스크와 7개의 뼈가 뇌와 몸을 잇는 중요한 신경 통로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목을 360도로 크게 돌리면 경추 관절의 비틀림과 압박이 동시에 가해집니다. 특히 목을 뒤로 확 젖히는 순간 디스크가 신경 구멍을 눌러서 갑작스런 저림, 어지럼증, 심하면 뇌졸중의 위험까지도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은 원을 그리듯 돌리지 말고 앞뒤 양옆으로만 부드럽게 당겨서 15초 유지하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잡고 지그시 당겨서 목 옆이 늘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양손 깍지를 껴서 뒤통수를 살짝 눌러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엄지를 턱 밑에 대고 고개를 뒤로 지그시 젖히는 것도 좋습니다.
절대 반동을 주거나 세게 꺾지 마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근육이 서서히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하는 게 핵심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평생 내 팔과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곧이어 헬스장에서 무릎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운동, 바로 레그 프레스의 위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무릎이 튼튼해진다던데. 그래서 헬스장에서 레그 프레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0kg도 거뜬히 밀어요. 대전에 사시는 70세 이영호 씨는 이렇게 자랑스레 말씀하셨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져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트레이너에게 허벅지를 키우면 무릎을 보호한다는 말을 듣고 레그 프레스에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무릎이 욱신거리며 시큰한 통증이 왔습니다. 운동했으니 근육통이겠지. 가볍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죠.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MRI를 찍어보니 반월상 연골판에 깊은 파열이 있었습니다. 연골이 갈려나가며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좋으라고 허벅지를 키웠는데 오히려 무릎을 망쳐버렸네요. 레그 프레스는 분명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좋은 기구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와 과한 무게는 노화로 이미 약해진 무릎 관절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을 완전히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자기 체중보다 훨씬 무거운 중량으로 운동합니다. 문제는 무릎을 90도 이상 과하게 구부리면 허벅지뼈와 슬개골 사이 압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연골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는 것. 또 무릎을 쭉 펴서 탁 가고 잠그는 순간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연골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스장 기구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체어 스쿼트를 해보세요.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아 팔짱을 낀 뒤 허리를 살짝 숙여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일어났다 다시 앉습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는 느낌으로 하세요. 이 동작은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앞뒤 근육과 엉덩이를 고루 강화시켜줍니다. 곧이어 허리 통증을 잡겠다며 거꾸로 매달리는 거꾸리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허리가 아파서 아들이 거꾸리 운동기구를 사줬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꾸로 매달리니 허리가 쭉 펴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부산에 사시는 69세 김민석 씨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아들이 디스크가 들어간다며 사준 거꾸리 운동기구를 열심히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엔 몸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 이게 바로 디스크가 제자리로 들어가는 느낌인가 보다 하며 더 오래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에 실핏줄이 터지는 일도 자주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 거꾸리에서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한쪽 눈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안과에 갔더니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압이 급격히 올라가 시신경이 손상된 것이죠. 조금만 늦었어도 영구적으로 실명할 뻔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 침대에서 허리 좀 펴보려고 한 건데 눈까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거꾸리의 원리는 중력을 이용해 척추 사이를 살짝 벌려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거꾸로 뒤집히면 혈액이 머리로 쏠리면서 뇌압과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고혈압, 심장질환, 녹내장, 백내장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심하면 뇌출혈, 안압폭 등 시신경 손상으로 실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렸다 내려오면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가 오히려 더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허리 견인은 바닥에 누워서 만세하기입니다. 편안히 누운 뒤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누가 팔과 다리를 잡아당긴다고 상상하며 몸을 길게 늘려주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30초간 유지하면 척추 마디마디가 안전하게 이완됩니다. 또 하나, 고양이 낙타 자세도 아주 좋습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숨을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어 고개를 들어보세요. 척추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근육도 부드럽게 풀립니다. 곧이어 옆구리 살을 빼겠다며 아령 들고 옆으로 기울이는 운동. 그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드니 허리가 자꾸 두툼해져서요. 러브핸들 좀 없애보려고 매일 아령 들고 옆으로 몸을 기울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6세 한소영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늘씬했던 허리가 60대가 되니 옆구리살이 불룩해져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알려준 운동. 양손에 아령을 들고 몸을 좌우로 번갈아 기울이는 그 동작을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넘게 하셨습니다. 옆구리가 당기면서 살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허리를 펴기만 해도 오른쪽 골반에서 다리까지 전기가 오듯 찌릿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근육이 뭉친 줄 알고 파스를 붙였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 10분 이상 걷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허리뼈 뒤쪽 신경이 지나가는 작은 통로, 척추관, 추공,이 좁아져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즉, 요추 추공 협착증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한 어머님은 옆구리 살 좀 빼려고 시작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살이랑 같이 살 걸 그랬어요.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사실 양손에 아령을 들고 몸을 옆으로 기울이면 옆구리 근육을 자극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척추가 한쪽으로 심하게 꺾이면서 디스크와 관절의 비대칭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이미 퇴행이 진행된 척추에는 이 압력이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디스크를 더 튀어나오게 만들며 추공을 좁게 만들어 신경을 누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이 운동은 옆구리 살을 빼는데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옆구리 근육이 불필요하게 커져 허리가 더 두꺼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구리 살을 빼고 싶다면 사이드 플랭크,
옆 플랭크를 해보세요. 옆으로 누워 아래쪽 팔꿈치로 몸을 받치고 엉덩이를 들어 몸이 일직선이 되게 유지하세요. 처음엔 15에서 20초만 버텨도 좋습니다. 이 자세는 척추를 구부리지 않고 중립 상태를 유지하면서 옆구리 근육과 코어를 단련해 허리를 더 탄탄하고 날씬하게 만들어줍니다. 곧이어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계단 뛰어오르기. 그 속에 숨은 무서운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근할 때 일부러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가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요. 뛰어오르면 심장도 튼튼해지고 살도 잘 빠진다던데요. 서울 마포에 사시는 65세 박재현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직 후 다시 경비 일을 시작하신 박 씨는 건강도 챙길 겸 아파트 15층까지 매일 아침 뛰어 올라갔습니다. 젊은 사람도 못 따라올 정도로 나는 아직 청춘이다 하며 스스로 뿌듯해하셨죠. 처음 1년 정도는 몸이 가벼워지고 살도 빠지는 것 같아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에서 삐걱하는 소리가 나고 계단을 내려올 때 특히 무릎이 툭 꺾이듯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계단을 내려가다 그만 무릎이 퍽 꺾이면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검사 결과 슬개골 뒤쪽 연골이 거의 닳아버린 슬개골 연골 연화증 그리고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젊게 살려고 더 열심히 했는데 이제 평생 계단도 못 오를 줄은 몰랐네요. 사실 계단 오르내리기는 심폐지구력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서라는 조건이 붙는 순간 60대 이상에겐 재앙이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는 체중의 약 3배 하중이 걸립니다. 내려올 때는 더 심해서 무려 5에서 7배의 충격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여기에 뛰어서 내려오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마치 망치로 연골을 계속 두드리는 것과 같죠. 연골은 한번 닳으면 다시 자라지 않는 소모성 조직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이미 수십 년간 사용해 얇아지고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무릎의 계단 뛰어오르기, 뛰어내리기를 반복하면 언젠가 한계점을 넘어 박재현 씨처럼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단 운동을 하고 싶다면 절대 뛰지 말고 난간을 잡고 허리를 곧게 편 채 천천히 오르는 것만 하세요. 내려올 때는 가급적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세요. 꼭 내려와야 한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 충격을 흡수하며 난간을 꼭 잡고 아주 천천히 내려오세요. 하체 근력을 기르고 싶다면 평지에서 보폭을 조금 넓혀 빠르게 걷거나 앞서 말씀드린 체어 스쿼트가 100배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곧이어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로 삼는 마라톤과 장거리 달리기가 왜 심장과 관절에 치명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하면 마라톤 완주가 제 버킷리스트예요. 제 나이에도 할 수 있겠죠. 제주에 사시는 67세 정우성 씨는 평생 사업만 하느라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이제라도 건강하게 살아보자 며 하루도 빠짐없이 달리기 연습을 하셨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리고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며 곧 있을 10km 단축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셨죠. 주변 사람들은 대단하세요. 아직도 청춘이시네. 하고 칭찬했고, 그럴수록 더 의욕이 샘솟았습니다. 그러던 대회 한 달 전, 달리던 중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오더니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순간적으로 의식이 까마득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119를 불러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 심장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썩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씨는 중환자실 침대에서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달리기였는데 이게 내 심장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몰랐어요. 하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는 심폐 기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운동입니다. 점고 혈관이 깨끗할 땐 이 과부하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혈관 안에 이미 콜레스테롤 찌꺼기, 죽상경화반, 가 곳곳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강도 높은 달리기를 하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그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심근경색과 별표 뇌졸중, 중풍, 별표의 원리입니다. 게다가 달리기는 발이 지면에 닿을 때 체중의 3배 충격이 무릎, 고관절, 척추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수만 번 그 충격이 누적되면 연골은 갈리듯 닳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리기 대신 빠른 걷기나 인터벌 걷기로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어렵지만 가볍게 노래는 부를 수 있을 정도 속도로 30분 정도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3분은 평속, 1분은 숨이 찰 정도로 속도를 올리는 인터벌 걷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심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심폐지구력을 키우고 지방을 태울 수 있습니다. 곧이어 이 모든 운동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뼈저리게 깨달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은 정말 최고의 명약입니다. 하지만 그 약도 잘못 쓰면 평생의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디스크도, 관절도, 혈관도 이미 수십 년간 닳아있고 약해져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아직 괜찮아.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수천 명의 환자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윗몸 일으키기 대신 데드버그, 목 돌리기 대신 지그시 누르는 스트레칭, 레그 프레스 대신 체어 스쿼트, 거꾸리 대신 만세 고양이 낙타, 아령 옆구리 대신 사이드 플랭크, 계단 뛰기 대신 천천히 오르기, 마라톤 대신 빠른 걷기. 이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관절, 척추, 심장을 평생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건강해야 가족들이 웃습니다. 손주들이랑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팔로 꼭 안아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의 행복 아닐까요? 이 나이에 뭘 바꾸나?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
가장 빠른 날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보여주세요. 혹시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도 위험한 운동을 하고 계신다면 몸에 안 좋대요 하고 무작정 혼내기보다 제가 더 안전한 운동 알려드릴게요 하며 다정히 손잡아 주세요. 당신의 건강이 곧 가족 모두의 행복입니다.